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교구 본사 주지 스님들이 합의 추대로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하자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선거 때마다 패단이 적지 않았던 점을 우려했습니다. 서남사 판결에 대해 조계종 중앙종회와 중앙신도회가 사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조계종이 역사적 법적으로 서남사의 정당한 소유권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신행문화축제이자 청소년 교류의 장인 나란다 축제가 다음 달 동국대 서울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상월결사의 정신을 잇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불교미술 일섭문도회가 일섭문도전 불모들의 향연을 개최합니다. 처음 공개되는 일섭스님의 작품 영산회상도를 비롯해 총 100여 점이 출품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삶이 물었고 영화가 답했다의 저자 이한 작가가 불교적 의미를 성찰해 볼 수 있는 영화 3편을 추천했습니다. 휴가철 집에서 볼 수 있는 미나리와 승리호, 컨테이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선거일이 한 달 남은 시점,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이번엔 선거 없이 합의 추대를 통해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하자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패단이 적지 않았던 점을 우려한 겁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가 37대 총무원장은 선거가 아닌 추대로 선출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주지협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 난립에 따른 분열과 비방 대신 수행과 포교에서 검증된 단일 후보로 추대를 통해 새 총무원장이 선출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선거에 대한 자율성에 대한 보장은 분명히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계속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앞서 정당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올해 1년 내내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선거판이다 할 정도로 국가적으로 과열됐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정치국까지 조금 더 이번에는 자제해서 여법하게 추대로 모시면 가장 좋겠다. 주지협은 종단의 행정수반을 선출하는 총무원장 선거는 종단의 안정과 화합이 우선돼야 하는데 선거 과정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두고 선거인단이 대립하고 갈등하며 종단이 분열과 패단의 후유증에 시달려왔다며 추대의 뜻을 모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정신적 지도자와 수행자로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종교계 대표자 선출이 근거 없는 음해와 허위 사실 등 각종 부정 요소들로 얼룩졌고 후보는 물론 승가와 불교계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들을 남겨왔다고 우려했습니다. 과열돼서 또는 필요 이상으로 피로감을 많이 줬고 국민의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있었잖아요. 선거제도라고 하는 장점도 있었지만 때로는 너무 과열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주지협은 37대 총무원장 선출이 4년마다 되풀이되는 선거 패단을 끊고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민의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는 계기가 되길 염원했습니다. 신도 수의 격감과 추가자 감소에 대한 불교계의 현재 이 현안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까지 담을 수 있는 신뢰받는 종단을 만들어 줍사라고 각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37대 총무원장 선거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7일부터 21일까지 24개 교구본사에서 각 10명씩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81명의 중앙종회 의원과 함께 321명이 9월 1일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후보자는 선거인단 321명 가운데 과반인 161명의 표를 얻으면 당선이 확정되며 2019년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단독 후보일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됩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서남사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 조계종 중앙종회와 중앙신도회가 사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정통 단일 교단이었던 조계종이 역사적 법적으로 서남사의 정당한 소유권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가 서남사 판결에 대해 광주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 이후 중앙종회와 중앙신도회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중앙종회는 어제 성명서를 내고 사법부가 한국불교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긴다고 규탄했습니다. 중앙종회는 조계종이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 전통을 온전히 계승하는 유일한 종단임을 강조하며 정부 또한 종단 출범 이후
조계종 서남사만이 유일한 실체라는 것을 확인시켜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신생종단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한국 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모두 부정한 결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차후 진행될 대법원의 재판에서도 같은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서남사의 실효 지배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조계종 서남사로 등록을 했고 관할관청인 문화관광부도 이 점에 대해서 등록을 받아줬고 다 적법하게 처리되었던 사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과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신도회도 사법부의 판결에 반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조계종이 출범할 당시 유일한 종단으로서 소속 개별 사찰들이 각 도에 등록했고 서남사도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태고종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후 1970년 일부 대처승들이 창종한 신생종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효적 지배를 해야 소유권이 발생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은 역사를 제대로 짚지 않고 불교계의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사법부가 서남사의 진실과 역사를 직시하고 이성적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이 순천 전통 야생차 체험관 철거 소송을 파기환송한 데 이어 지난달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말소 소송에서 광주 고등법원이 조계종 서남사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서남사를 두고 종단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신행문화축제이자 청소년들의 교류의 장인 나란다 축제가 다음 달 동국대 서울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상월결사의 정신을 잇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교계 최대 청소년 교학 축제인 나란다 축제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다음 달 동국대 서울 캠퍼스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는 한국 불교 중흥을 발언하며 국토를 평화의 발걸음으로 물들이고 있는 상월결사의 정신을 계승해 다양한 수행 체험의 장이 마련됩니다. 먼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월선원 안거 체험은 16일 오후 6시 정각원에서 입제한 뒤 동국대 일원에 설치된 천막에서 다음 날까지 무건과 절식 등 청규에 따라 진행됩니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내딛고 있는 원력의 걸음, 상월결사 평화방생 순례 체험은 17일 오전 10시 시작되며 참가자들은 동국대 일원을 걸으며 결사의 정신을 되새깁니다. 상월선언 체험이라든지 선체험과 평화방생 뜻을 담은 그런 좋은 걷기 순례 체험을 통해서 목표가 바뀌게 되지 않을까. 나란다 축제의 전신으로 꼽히는 중고등부 불교교리 경시대회는 17일 오전 지역별 참가자 인원 제한 없이 1시간에 걸쳐 실시됩니다. 또 초등부를 위한 퀴즈대회, 도전 범종을 울려라도 같은 날 오후 사찰별 예선 통과자를 대상으로 동국대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진학, 진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도 새롭게 선보이는데 동국대 대표학과 교수가 전공을 소개하고 대학 신입생들이 입시 경험을 나눕니다. 여기에 나란다 축제 학생기획단이 청소년 선호 직업을 조사하고 관련 연사의 특강과 전공별 연구 실습실 체험을 제공합니다. 불교계가 현재 가장 화두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정신을 청소년들과 함께 공유를 좀 해보자 해서 서로 공감을 이룰 수 있는 행사로 기획을 했습니다. 여러 체험과 더불어 댄스와 전통예술 경연대회까지 미래를 이끌 꿈나무들의 놀이터가 될 제14회 나란다 축제. 나란다 축제 부문별 참가 희망자는 9월 2일까지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작성한 뒤 접수하면 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무형문화재 단청장으로 알려진 일섭 스님의 작품과 사상을 선양하고 있는 불교미술 일섭문도회가 일섭문도전 불모들의 향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 처음 공개되는 일섭 스님의 작품 영산회상도를 비롯해 후학들 작품 등 총 100여 점이 출품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근대 불교 미술의 중흥조, 일섭스님의 제자들이 모인 일섭문도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섭문도전 불모들의 향연이 오는 17일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열렸던 전시회는 100여 명의 회원들이 수행 정진의 결과를 선보이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한 해 미뤄진 이번 전시회는 4번째 전시회로 일섭스님의 작품, 영산 회상도를 비롯해 회화, 조각, 단청, 공예 등 불교 미술 전반에 걸친 작품 100여 점이 출품됩니다. 일섭문도회 허길량 이사장은 일섭스님이 재능 있는 후학들을 불사에 참여토록 해 계보가 이어져 왔다며 현재는 현역 작가 3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섭문도의 이 지금 불교 미술 단체는 유일한 겁니다. 법인체로서도. 그리고 이 계보가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5대를 잇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이어지는 건 없습니다. 지금 그 무용문화재가 한 23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분의 제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불교 미술의 계보가 잘 이어질 것이라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23명의 회원들이 전현직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을 정도로 한국 불교 미술계에 지대한 공헌을 해온 일섭문도회. 소속 회원들은 3년마다 개최되는 전시회 자리를 통해 종교와 예술 사이, 공예와 창작의 사이를 끊임없이 고민했던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허길량 이사장은 요즘 화두인 전통과 현대 사이에 대해서도 불모들은 끝없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신진 작가들이 새로운 시도 속에 전통을 계승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가능은 이제 전통적인 기본은 흔들지 말고 그걸 모태로 해서 자기가 어떤 그 아이디어를 내서 뭐라 그럴까 접목을 시켜서 시대에 이제 그 현대화 미술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저희 지론이고. 일섭문도회 불모들의 향연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특별관에서 진행되고 개막식은 17일 오후 3시 30분 개최됩니다.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순천 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 2차 전시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지난달 관음종 제9세 종정에 추대된 홍파 종정 예하가 모교인 동국대를 찾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을 쾌척했습니다. 홍파 대종사는 지난 1일 동국대를 방문해 후학 양성과 학교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3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홍파 대종사는 모교에서 얻은 에너지를 바탕으로 60년간 수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다며 지금까지 얻은 것들을 후배들에게도 베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윤성희 총장은 모교와 후배들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더욱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홍파 대종사는 총동창회 부회장과 불교학과 동창회장, 동국장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4월 동국장학회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 휴가를 집에서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가족과 함께 맛있는 간식 먹으며 영화 관람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삶이 무럽고 영화가 답했다의 저자 이한 작가가 추천한 불교적 의미를 성찰해 볼 수 있는 영화 3편을 이석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을 떠나 미국에 정착한 한인 이민자인 제이콥과 모니카 부부. 병아리 감별사 일을 하며 10년간 모은 돈으로 자식들과 함께 낯선 아칸소주로 이사를 옵니다. 가족들에게 뭔가 해내는 걸 보여주고 싶은 아빠 제이콥은 자신만의 농장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 희망을 찾아 미국으로 떠난 한국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미나리입니다. 미국의 이민 간 그 교포들에게는 미나리는 동쪽에 있는 조국을 상징하는 색깔이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면서 살생을 거부하고 생명을 키우는 주인공의 의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불교적으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막화로 인간이 살기 힘든 도시가 된 2092년의 지구. 승리호 선원들은 우주에 떠도는 쓰레기를 주워 팔며 각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어느 날 우주에서 사고가 난 우주선을 수거하던 중 대량 살상 무기로 알려진 인간형 로봇 도로시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폭탄이 아니라 사람이란 걸 알게 되고 그 속에 숨겨진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 SF 영화 승리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은 얽히고 설킨 인연으로 꽃님이를 구해서 결국은 승리호 자신을 구하고 그리고 전 세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교적으로 성찰할 부분이 많다. 홍콩에서 돌아온 베스가 발작을 일으켜 사망하고 그녀의 아들마저 죽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같은 증상으로 사망합니다. 전염병은 일상에서의 평범한 접촉을 통해 퍼지고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신종 감염병 유행에 따른 인간의 공포와 사회적 혼란을 그려낸 할리우드 영화 컨테이전입니다. 이 컨테이전은 지금 전 세계화의 인연 속에서는 원인 결과로 볼 것이 아니라 인과 연으로 풀어야 되며 사람이 사는 방식 안에서 모든 것이 벌어진다. 즉 사는 방식을 주목해야지 과학적으로 합리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교적으로 재밌기도 했고.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11월 20일까지 목포 해양유물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전통 해양신앙 관련 자료 100여 점을 전시하는 특별전 바다 배 신앙을 개최합니다. 일부에서는 배와 백호사, 배의 수호신, 배선왕, 출항의 상징 백기, 두려움의 바다, 해난사고로 구분해 관람객들이 바다의 특수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1818년 바닷길 운송 중 태풍으로 표류됐던 대흥사 천불상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2부에서는 온 바다를 관장하는 용신도, 서해의 고기잡이신 조선 임경업 장군 초상화, 남해의 어로신 고려 최영 장군 무신도 등 해신도를 선보입니다. 3부와 4부에서는 신에게 풍어와 무사안녕을 기원했던 자료와 바다 영혼을 극락세계로 인도했던 영상자료, 의뢰품을 함께 소개합니다. 동국대 만해연구소가 오는 9일 오후 2시 강원 인제군 동국대 만해마을에서 한국인 만해, 세계인 한용운을 주제로 2022 만해축전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학술 세미나 1부에서는 한용운과 천도교계 인사의 교류와 정신적 친연성, 만해 한용운의 일본 체류 체험과 근대 유럽 인식의 지형, 한용운의 만주 체험과 민족 독립 의식, 조선 독립의 서에 나타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생론, 한용운 님의 침묵에 나타난 대승보살 사상의 주제 발표가 진행됩니다. 2부에서는 김광식 만해연구소 특임교수의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됩니다. 윤재웅 만해연구소장은 만해 스님을 다각도로 조명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만해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학술의 장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원폭 2세 환자들의 쉼터인 합천 평화의 집이 오는 5일 합천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과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각 앞마당에서 2022 합천 비핵 평화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11번째를 맞는 대회는 치유와 상생, 평화의 길을 주제로 원폭에 희생당한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후손들의 아픔을 공유하며 비핵 평화의 간절한 소망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회는 원폭 피해자 작품전, 사진전, 원폭 관련 도서전, 비핵 평화 영화 상영, 비핵 평화 이야기 한마당, 비핵 평화시 낭송, 공연 등의 내용으로 줌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구촌의 탈핵과 반전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생명 탈핵 실크로드를 걷고 있는 이원영 한국탈핵에너지학회 부회장을 줌으로 연결해 생명 탈핵 실크로드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4일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